자, 시작. 엑셀 2016 다른 통합문서 열기. 저 화면을 좀 조절하려고 했는데 지금 잘 안 되네요. 제 생각대로 잘 안 들어갑니다. 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해 좀 해주시고. 자, 찾아보기. 오전 크마리가 이론 계산 작업. 자, 지난 시간 데이터베이스 함수 작성하는 것까지 하셨고요. 자, 오늘은 데이터베이스 함수 시트로 갈게요. 데이터베이스 함수 시트로. 교재 76페이지. 교재 76페이지. 1번 표일에서 구분이 무용인 예매량 합계를 계산하여 다음 셀에 표시하시오. 조건은 다음 영역에 입력하고 계산된 무용 예매량 합계 뒤에 매를 포함하여 표시하시오. 3매와 같이 뒷선 빅카운트 디에브리지 함수 중 알맞은 함수와 n% 연산자 사용. 자, 그러면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작성하실. 자, 일단 내용부터 파악을 해보면 구분이 무용이라는 게 조건입니다. 조건 확인됐어요? 조건 확인 하는 연습 필요하고. 잠시만요. 네. 김우석 씨, 진성원 씨,
빠지지 마세요. 부지런히 잘 하시면 수업 중에 웬만하면 다 해결되니까. 자, 조건이 구분이 무형이랑이 조건이고 예매량의 합계를 계산하겠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에서 조건이 있고 합을 계산한다. 그러면 여기에 떠오르는 함수가 지난 시간에 sumif라든지 dsum이라는 함수가 떠올라야 되고요. 그래서 dsum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조건이 맞는 레코드를 대상으로 특정 필드의 합계를 계산하겠다는 게 dsum이고 dcount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개수를 계산하겠다는 함수가 됩니다. daverage 데이터베이스에서 평균을 계산해주는 함수이다. 뭐 조건은 한 개 있어. 자, 그러면 조건 작성되어 있어야 되죠. 자, 앞에 봅니다. 지난 시간에 조건 작성하실 때 타이핑 쳐서 직접 입력하셨는데 오타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복사 붙여넣겠어요. 자, 구분이라는 필드명 조건 작성하실 때 필드명 아래에 기준 조건값 복사 단축키 아시죠? 컨트롤 C 셀 선택 요 셀에 작업을 했습니다. 붙여넣기 아래에 무용 또 최대한 복사. 자, 그리고 셀 선택하시고 데이터 함수는 복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빈 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일단 함수 삽입 dsum이라는 함수 찾자 범주 모두 dsum이라는 함수 찾으시고 dsum 확인 데이터베이스 셀 범위라 그랬죠? 셀 범위 요렇게 요만큼 자, 그 다음 필드 계산할 필드명 어디를 계산할 거죠? 예매량 합계를 계산하니까 예매량 그 다음 조건 기준값 범위 여기 이렇게 조건 범위 그리고 확인 하시면 이렇게 결과값 합계값이 나온다. 요게 끝이 아니고 여기다 뭐하라고요? 네 가지 붙여서 나오라 했어요. M% 연산자 데이터 연결이죠. 이중 따옴표 묶고 쓰면 자, 3번부터 먼저 볼게요. 3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오늘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조건 다루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표 3에서 사랑의 집에 봉사활동을 지원한 부서 중 홍보부의 사원수를 셀에 계산하시오. 조건은 다음 영역에 입력. 디카운트의 dsum 중 알맞은 함수를 선택하여 사용. 숫자 뒤에 명을 표시하시오. 결과는 2명. 이렇게. 자, 그러면 내용 파악되세요? 식을 잘 적을 수는 없을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함수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많을 거니까. 그러니까 저 작성하는 거 일단 너무 잘 안 되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내용 파악하는 것도 먼저 하세요. 자, 부서명이 홍보부라는 조건이 있고 사랑의 집의 인원수 개수를 계산해야 돼. 그러면 일단 생각할 수 있는 게 dcount if 조건한 게 count if. 그 다음에 개수가 한다. 숫자 데이터 개수 dcount. 그 다음에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겠다. dcount a.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숫자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겠다. dcount.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겠다. dcount a. 그러면 이런 내용들 중에 어떤 함수 써야 될 것이냐는 문제인데 뭘 써야 되죠?
자, 카운트의 역할은 숫자 데이터의 개수를 헤아려 주니 여기 필드 해당 각각의 필드에 숫자 데이터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건 무슨 함수 써야 됩니까? dcount a 함수 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 사랑의 집에 봉사활동을 온 사람들 중에 홍보부인 게 뭐죠? 여기, 여기, 여기 동그라미 전체 다가 홍보부는 아니죠? 자, 그래서 이제 바로 하겠습니다. equal d 함수명 골랐잖아요. d count a 바로 열고 데이터베이스 셀 범위 콤마 두 번째 계산할 필드명 사랑의 집의 개수를 구하려고 합니다. 데이터의 개수 콤마 조건은 뭐죠? 부서가 영업부인데 부서가 영업부라는 걸 조건 작성하라는 이야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문제예요. 어디에 조건 작성하라고 했죠? 자, 그럼 여기서 잠깐만요. 제가 일부러, 아니, 자, 그냥 틀린 게 아니고요. 일부러 틀린 겁니다. 문제에서 특정 범위의 조건 작성하라고 했잖아요. 빠져나갑니다. 작성 중에 빠져나가겠다. ESCP. 중요합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 쓰려면 주어진 조건 범위에 주어진 범위에 조건이 작성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 이때 최대한 복사했었어요. 부서명, 필드명, 복사, 셀 선택, 붙여넣기. 아래에 영업부, 홍보부, 복사, 셀 선택, 붙여넣기. 조건, 내가 필요한 조건이 작성이 되어져 있어야만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사용할 수 있다. 이걸 D, count A, 가로 열고 데이터베이스 셀 범위, 콤마, 계산할 필드명 사랑의 집의 개수, 콤마, 조건 범위는 방금 작성하셨던 여기 조건 범위 드래그 바로 닫고 엔터. 이게 끝이 아니죠. 명자 붙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요 값 뒤에 데이터 연결명 자, 아래쪽에 5번 가겠습니다. 표에서 지역이 안산인 동호 회원수를 다음 셀에 계산하시고 뒷선 D 카운트 D 맥스 함수 중 알맞은 함수는 뭐 딱 대충 보도 이제 이런 느낌이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원수 개수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뒷선은 아니라는 거죠. D 맥스도 아니고 D 카운트밖에 없죠. 개수에 대한 거니까 숫자 대명을 표시하시오. 그런 게 하루아침에 실력이 늘진 않겠지만 그런 게 자주 보시고 눈에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에 조건 작성하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기존의 조건 원래 작성을 하려면 특정 셀에 지역이란 값이 있어야 되고 그 아래에 안산이라는 이런 조건을 작성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이 화면에 보이세요? 여기에. 그래서
기존에 있던 특정 범위의 셀 범위에다가 조건 작성하는 이야기가 없다는 건 기존에 있던 자료를 이용하시는 이런 구조. 자, 일단 방금 설명드렸던 dcount라는 함수 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equal dcount 데이터베이스의 범위 여기 콤마 계산할 범위 회원명 선택해도 돼야 안 돼요? 성별 선택해도 돼야 안 돼요? 지역 필드명 선택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 이유는 count라는 함수는 숫자 데이터의 개수를 헤아려주는 함수이기 때문에 회원명, 성별, 지역 필드명을 선택하시면 제로라고 대답해 줍니다. 의미 없는 값이에요. 그러면 숫자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는 가입 연도가 선택됩니다. 이 문제의 키포인트네요. 자, 콤마. 어쨌든 뭘 하나도 모르면 문제를 못 푸는 거니까. 그 다음에 조건은 작성하는 위치가 따로 작성하는 내용이 없었으니까 기존에 있던 자료를 최대한 활용한다. 조건 범위 가로 닫고 엔터. 그리고 끝이 아니죠. 명자 붙이라고 그랬죠. 데이터 연결 명 그리고 엔터. 자, 그 다음 끝이 아닙니다. 하나만 더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계산할 범위, 계산할 셀 주소, 필드명, 셀 주소 형태적으로 요 자리에 D28이라는 셀 주소가 와도 상관이 없고요. 또 어떤 값이 와도 되냐면 가입 연도 필드는 몇 번째 필드죠?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필드죠.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D28 대신에 4라고 적어도 됩니다. 4라고 적고 이제 엔터를 치게 되면 엑셀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저 자리에 필드명이 와야 되는데 명이 안 보이고 숫자 값이 정수 값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네 번째 필드이구나라고 해석해 줍니다. 그러면 가입 연도.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실기 때문이 아니고요. 실기는 어차피 셀수 클릭하시면 되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필기 시험에 저렇게 나옵니다. 저렇게. 셀 주소 대신에 숫자 데이터가 나오기도 합니다. 위쪽 4번 갈까요? 문제 읽을 때 저하고 같이 좀 읽어주시고 그게 기본적으로 내용 파악하는 것부터 먼저 기본적으로 되어져 있어야 그 다음 내용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번입니다. 표사에서 제조회사가 상공전자인 조건 좀 되겠네요. 스마트폰의 판매가 최고와 최저 판매가의 차이를 생각하면 최고 판매가 최고. 자, 그러면 내용 파악을 해보면 제조회사 상공전자의 조건이고 최고 판매가, 최저 판매가를 계산한다. 두 가지 값을. 그러면 주어진 함수가 뭐?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최대값을 계산할 때 dmax 최소값을 계산할 때 dmin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두 개를 빼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 조건 작성하라고 내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자, 이 문제도 조건 작성하라는 이야기가 특별히 없죠, 문제에. 그러면 기존의 자료를 최대한 이용하셔야 됩니다. 기존의 자료를 최대한. 자,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다 했으니까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자, 일단 dmax라는 함수부터 먼저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 이슈, 데이터베이스, 셀 범위입니다. 구조. 그리고 콤마 필드, 계산할 필드명 판매가 최고 판매가, 판매가 필드명, 콤마 조건 범위는 문제 작성하라는 범위가 없었으니까 주어진 자료에서 최대한 활용해서 작성한다. 가로 닫고 엔터 치면 일단 여기 최대값입니다. 여기서 이제 빼야죠. 자, 빼기 마이너스 연산. dmin
가로 열고. 자, 구조는 똑같죠? 데이터베이스 셀 범위, 콤마, 필드, 계산할 필드명, 판매가의 최저를 계산하겠다. 콤마, 조건 범위, 기존에 있던 자료를 최대한 활용한다. 가로 닫고, 엔터. 이렇게. 됐습니까? 자, 화면 봅니다. 요 Dmax와 Dmin의 구조가 거의 똑같지 않으세요? 유사하지 않으세요? 거의 같죠? 뭐만 틀리죠? 여기만 틀리죠?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런 것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식, 복사, 드래그, 컨트롤 C, 커서 위치, 붙여넣기. 그리고 틀린 부분만, 일정 부분만 수정. 그리고 수정 완료가 되는 시점에서 엔터. 됐습니까? 이건 솔직히 하루아침에 복사 붙여넣기가 눈에 보인다는 건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마 식이 눈에 익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시간이 걸려야 될 부분이니까 굳이 안 하셔도 상관없는데 저 단계까지 엑셀 시험을 보시든 안 보시든 저 단계까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 가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앞에 4개는 조건이 1개였습니다. 조건은 1개만 나오는 게 아니고 2개 이상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자,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표 2에서 지점이 강북이면서 판매량이 100 이상인 사원들의 판매 총액의 평균을 다음 셀에 계산하시오. 조건은 다음 영역에 입력. 디썸, 디카운트, 디에브리지 중 알맞은 함수를 사용하여 사용. 자, 그러면 일단 내용 파악부터 하셔야겠네요. 자, 지점이 강북이라는 조건 1개. 문제 읽어가면서 내려가는데 판매량이 700 이상이라는 조건 2개. 2개 이상의 조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AND 조건인지 OR 조건인지 판단하셔야 됩니다. AND 조건입니까? OR 조건입니까? 문제에 보면 뭐뭐이면서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이 둘 조건은 AND 조건이구나 판단. 그럼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판매 총액의 평균을 계산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함수 중에 average if를 쓰는 함수가 떠올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함수 중에 평균을 계산할 수 있는 daverage라는 함수가 떠올라야 돼요. 물론 이제 주어지는 문제의 내용은 이 함수를 쓰라고 했으니까 이거 쓰시면 되죠. 그러면 조건 작성하라고 범위가 있었죠, 방금. 네? 자, 그러면 2개 이상의 조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자, 일단 1개부터 문제 적습니다. 지점, 순서는 상관없어요. 엔드니까 순서 상관없어요. 자, 복사, 셀 선택, 여기서부터 시작가 됐습니다. 붙여넣기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강북 필드명 아래 1개 적는 건 앞에서 연습을 하셨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이제 2번째 조건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필드명은 연이어서 나열합니다. 네? 필드명은 연이어서 나열합니다. 자, 판매량 필드명 복사, 셀 선택 붙여넣기. 그 다음 AND 조건이라고 해서 가졌죠. AND 조건은 어떻게 작성하냐면 같은 행에다가 작성합니다. 같은 행에다가. 근데 700 이상이라는 건 작성할 수 없죠. 죄송합니다. 복사를 할 수가 없죠. 내용이 딴 데 없으니까. 그래서 즉 이상, 700 이상 이렇게. 그래서 여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 뭐가 빠졌다고요? 이 꼴이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연산자는 다 나타내셔야 됩니다.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 같은 문제로. 그러면 디에버전 함수를 작성할 준비 다 되셨네요. 디에버리지. 데이터베이스 형식은 동일하니까 데이터베이스 계산할 필드명 셀 주소 판매 총액의 평균 조건 범위 여기 이렇게 하다 엔터.
이상의 조건은 판단하지. 그래서 방금 하셨던 요 조건 작성이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AND 조건 작성이라고 합니다. AND 조건.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OR 조건도 작성할 수 있거든요. 자,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아래쪽 표 차로 갈게요. AND 조건만 작성하는 게 아니라 OR 조건도 작성하실 줄 아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제조회사가 삼공전자이거나 OR 저장 용량이 64GB, 이거 엑셀 입장에서는 숫자로 구성이 되어, 숫자 문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문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가음 처리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작성해 보세요. 네? 이런 거 필기 안 하시려니까 작성을 해보세요. 자, 처음에 한 개는 작성을 합니다. 제조회사. 필드명. 아래에 삼공전자. 복사. 붙여. 자, 이때 익숙해지면 한꺼번에 복사하시면 되고. 자, 제 화면 봅니다. 이때 내용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지 서식은 상관없습니다. 네? 테두리가 있든 없든 배경 색깔이 있든 없든 상관없고요. 제조회사 삼공전자라는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서식은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 필드명은 연이어서 나열한다 그랬죠. 자, 저장 용량이라는 필드명 복사. 필드명은 연이어서 나열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적으면 같은 행위라 적으면 아까 AND 조건 작성이 됐잖아요. 지금은 OR 조건 작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행에다가 조건 값을 나열합니다. 서로 다른 행에다가. 이거 기본입니다. 자, 그래서 요걸 데이터베이스 내에서의 OR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잠깐만요. 하나 더 할게요.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걸. 제조회사 삼공전자 OR 제조회사 우리전자. 자, 그러면 제조회사 삼공전자. 한 개는 뭐 적는 건 문제가 없잖아요. 한 개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자, 아직 적지 마세요. 자, 조건 작성 시간 들 테니 잠깐 대기. 제가 방금 가르치된다 한다 그러면 필드명은 연이어서 나열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OR 조건이니까 조건 값을 서로 다른 행에다가 나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이게 이제 기본 원칙인데, 자, 지금 구조를 잘 보시면 필드명이 동일하죠. 보통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잘 안 쓰고요. 필드명 같은 거니까 이 필드명 아래에 뭐 우리전자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전자 복사 서로 다른 행의 값이 적혀져 있으면 되죠. 이렇게 작성합니다. 자, 그래서 OR 조건은 보통 형태적으로 일반적인 이제 형태는 요 노트입니다. 다른 필드 간의 OR 조건이라는 작성이라면 요건 같은 필드, 동일 필드 내에서의 OR 조건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내용을 아셔야 6번 문제가 풀이가 가능하거든요. 6번 갈게요. 크말 1급에서 해야 될 내용은 함수밖에 없습니다. 함수만 완벽해지면 시험 합격입니다. 합격. 수업 중에 분명히 잘 안 되실 겁니다.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습 꼭 당부드립니다. 그날 했던 것만. 자, 6번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표 6에서 성별이 남이면서 영어가 30, 다시 성별이 남이면서 영어가 90점 이상이거나 성별이 여이면서 수학이 90점 이상인 학생의 총점에 대한 평균을 계산. 앞부분은 조건이고 계산해야 될 내용은 뭐라고요? 총점의 평균을 계산하겠다. 그럼 일단 전체적으로 무슨 함수 쓰면 됩니까? 지금 데이터베이스 파트니까 D 에버리지라는 함수 쓰면 되겠죠? 네? 일주일 동안 제가 수업을 했으면 제 수업의 스타일이 어떤지 아실 건데 최소 한 명 이상은 대꾸해 주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내용 봅니다. 성별남 조건 찾아봅니다. 남, 성별남, 그 다음에 영어 90 이상, 성별역, 수학 90 이상. 여기까지 조건 파악되시죠?
조건의 형태는 네 가지가 파악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두 개 이상의 조건은 어떻게 된다고요? AND 조건인지 OR 조건인지 판단하시죠. 그러면 승별단과의 90, 영어 90점 이상 사이에는 방금 문맥 속에 이면 쓰라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AND. 자, 그 다음 영어 90 이상과 승별 사이에 보면 이거나라고 돼 있었죠. OR. 그 다음에 승별여와 수학 90점 이상 사이에 이면 쓰라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AND.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전체 다가 AND고 전체 다가 O하면 우리 수식 계산에서 보통 같은 연산자라면 그냥 기본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간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계산 방식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그렇게 되는데 이건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가면 AND 계산, OR 계산, AND 계산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OR가 먼저 계산이 되어지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뒤에 있는 AND가 먼저 계산이 되어져야 될 경우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막 서로 다른 형태의 연산자가 섞여져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연산 순서란 걸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사실은 AND와 OR는 사실은 동급이거든요. 우선순위가 같다라는 겁니다. 두 개는. 그러면 계산을 한다고 했을 때.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파악했냐고요? 문제 내용을 가지고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시험을 잘 보시려면 국어 실력이 좋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내용을 보시면 성별, 자, 이렇게 먼저 처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성별남 영어 90점 이상. 그 다음 성별여 수학 90점 이상. 이거 아니면 이게 먼저 처리돼야 된다. 그 느낌 드시죠? 문장의 구조상. 그래서 가로를 이렇게 치줍니다. 아, 이거부터 먼저 계산하세요. 그 다음 이거 계산하세요. 어쨌든 이게 먼저 되다, 이게 먼저 되다. 어쨌든 오화보다는 엔드가 지금 현재 이 문장에서는 오화보다는 엔드가 먼저 계산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큰 엔드 조건 두 개 사이에 오화 조건이 들어간다. 그래서 오화에 대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그래서 이런 형태를 우리는 엔드 오화 결합 조건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걸 만약에 작성을 한다면 자, 성별 필드명 아래에 영어 필드명 연이어서 나열하시고 90점 이상. 엔드니까 90점 이상. 자, 이거 먼저 제가 큰 조건 한 개, 큰 조건 두 개, 요거죠. 그럼 이제 필드명은 연이어서 합니다. 자, 성별 필드명. 이 큰 조건과 이 큰 조건 사이의 관계는 오하잖아요. 그러면 열하는 값이 어디에? 요 행에 적혀져 있으면 안 되고 서로 다른 행에 적혀져 있어야 된다. 그 다음 수학 필드명은 연이어서 나열한다. 그 다음에 요것과 요것 사이의 엔드 조건이니까 요 행에다가 90점 이상은 나열해 주죠. 자, 그러면 자, 이 조건 작성하는데 필요한 셀의 개수는 몇 개죠? 이 조건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셀의 개수는 어쨌든 3, 4, 12, 12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 다시 한번 보실래요? 조건을 작성해야 될 범위가 어디입니까? 확인하셨어요? 이 범위인 거 확인하셨어요? 네? 이 범위인 거 확인하셨어요? 셀이 몇 개입니까? 9개잖아요. 그러면 12개가 필요한데 9개 범위에다가 조건 작성하라고요? 그럼 뭔가 있어야죠. 뭔가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자, 실제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자리에다 이제 조건 작성할 겁니다. 성별 필드명 복사. 서식은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남복사 아래에. 그 다음에 영어 90점 이상. 자, 이건 큰 조건 한 개를 먼저 작성을 한 겁니다. 엔드라는 큰 조건 한 개를. 그다음 두 번째 조건 작성하실 때 요거 필드명 같죠? 그리고 서로 다른 행의 값이 적혀져 있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오화 조건 다를 때. 그래서 요렇게 작성을 하는 겁니다. 요렇게. 요거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죠? 어려운 문제 나왔을 때. 정말 자주 나오진 않는데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엔더와 결합 조건 작성하는 방법. 그래서 요 세 가지 엔더와 결합, 오와 형태적으로 네 가지네요. 엔드까지. 그래서 엔드, 오와 결합 조건까지. 자, 그러면 이제 평균 구하면 되죠. 이제 조건 작성 다 되었으니 이꼴 d에버리지 평균 계산하겠다. 하나 열고 데이터베이스 계산할 필드명
총점의 평균을 계산하겠다. 셀 주소, 콤마, 조건, 여기는 셀 범위, 9개의 셀, 가로 닫고, 엔터. 시트 이동 단추를 통해서 시트 이동 단추 여기입니다. 시트 이동 단추를 통해서 날짜 1로 가겠습니다. 아마 내일쯤 하면 함수가 거의 다 끝날 것 같고요. 함수 끝나면 나머지 내용은 뭐 금방입니다. 함수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욕심 안 부리고요. 꼼꼼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생각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인 거니까. 여기서 뒤죽박죽 섞여져 있는 내용을 집에 가서 조용한 장소에서 머릿속을 정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트명은 날짜 1, 교재 104페이지인가요? 교재 104페이지. 자, 3번부터 보겠습니다. 표 3번. 배터리가 다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3번. 표 3에서 휴가 출발일과 휴가 일수를 이용하여 회사 출근일을 표시하시오. 주말은 토요일, 일요일, 주말은 제외 이 데이트. 그 다음에 거기 데이스 360에 360이라고 하는 함수만 지우세요. 360이라는 그 내용만 지우고 데이스라는 함수는 있었죠. 제가 데이스 360의 함수는 가르쳐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냥 360 지우시고 교재에. 그 다음에 워크데이 중 알맞은 함수를 선택하여 사용. 자, 그러면 일단 이 내용부터 파악을 하셔야 되겠네요. 자, 여기서 주어진 함수가 eDate라는 함수가 있고요. 기준 날짜에서 몇 개월 후 날짜나 몇 개월 전 날짜를 표시해준다. eDate. 잘 생각이 안 나시면 어쨌든 돌아가서 복습할 때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데이스라는 게 있었습니다. 뭐 빌려가서 저기 돌려줬는데 그 차이가 일수가 얼마만큼 됩니까? 데이스. 이런 인수를 쓰고 인수가 하나 더 있는데 2개까지만. 이 2개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워크데이라는 건 작업 완료. 제가 택배 주문을 넣었는데 배송하는데 며칠 걸리고 언제 도착합니까라는 그런 질문을 해드렸습니다. 그때 워크데이라는 썼고요. 그러면 요 내용과 주어진 자료 데이터와 함수명과 주어진 자료를 비교합니다. 비교하면 어느 함수 써야 될지를 찾아내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해야 될 능력입니다. 그걸 찾아내려면 개별 함수에 대한 공부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이건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잘 안 되니까 뭐 정답지를 보죠.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건. 이게 판단이 안 쓴 상태에서 그냥 정답지 보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함수를 골라내는 게 능력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개별 함수 공부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 회사 출자 어떤 일을 진행하고 일이 며칠간 진행이 되어서 끝이 납니다. 그런 개념은 우리는 작업이 끝이 났다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작업 완료, 요걸 찾아내시고 그래서 요 자료의 휴가라는 게 작업이라는 겁니다. 작업. 요게 이 문제의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야 이 함수를 찾아낼 수 있으니까 워크데이. 그 다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워크데이라는 함수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자동 채우기 몇 번? 아래쪽으로 한 번만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이때 상대질 때만 고민하면 된다. 자, 이꼴 workday 스타트 데이트. 여기서는 휴가 출발일이 되겠죠. 시작 문자. 콤마 데이스 작업 일수라고 그랬습니다. S가 붙으면 복수 개념. 그래서 여기가 작업이 휴가니까 휴가 일수가 되겠죠. 그리고 나면 휴가 다 살아나면서 이 함수의 또 특징이 뭐가 있죠? 주말 제외한다 그랬죠. 택배가 주말에 도착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함수는. 자, 가로 닫고. 자, 제 화면 보실까요? 이거 아마 보여드린 것 같은데 드래그 동작도 있고 또 이거 채우는 방법이 아래쪽으로 채우는 방법 이거 말고 오케이 더블 클릭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채우기 핸들 상태에서 더블 클릭. 자, 2번 갑시다. 우측 상단. 빠르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내가 아직까지 함수에 익숙치 않아서 빠르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어느 누구든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2번 내용 읽겠습니다. 표 2에서 기준일과 입사일 주민등록 번호를 이용하여 연차와 나이를 다음 영역에 표시하시오. 연차는 기준일 연도 마이너스 입사일 연도, 나이는 기준일 연도 마이너스 가로 열고 1900 플러스 주민등록번호 앞 두 자리 가로 닫고 결과 표시는 입사일이 2013이고 주민등록번호가 이렇게 일 때 8년차 가로 열고 31 가로 닫고로 표시하시오. 이어 레프트 함수 %% 연산되세요. 이건 크게 뭐 내용 파악하실 건 없고요. 함수명이 뭔지만 좀 아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일단 연차 나이 계산하는 요 형태의 식은 여기 다 동일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식의 형태가. 그래서 자동 채우기 몇 번 써야 될 구조냐면 한 번 사용해야 될 구조라는 겁니다. 그때는 상대 절대만 고민하면 됩니다. 자, 연차를 계산하겠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 아, 회사 입사했는데 몇 년 차입니까? 아니면 학교 생활 몇 년 동안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기준 날짜가 있어야 되겠죠. 자, 이 기준 날짜는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어느 사람이 되든 어느 사원이 되든 똑같은 기준 날짜에서 물어봐 줘야 되겠죠. 그럼 이 주소는 여기도 J1, 여기도 J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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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1. 그럼 자동책을 사용할 때 J1을 다 똑같이 나타내 주려면 J1이 변해야 됩니까? 고정입니까? 고정해야겠죠. 그래서 F4분키를 가지고 주소 형태를 조정한다. 고정인 형태. 자, 커서 이동하시고 여기 이 데이터 가져온 데이터에 뭘 뽑겠다고요? 연도를 뽑겠다. 빼기. 자, 그다음 개인의 입사일을 이제 계산해 줘야겠죠. 입사일을 가져옵니다. 자, 이 H3은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네? 개인의 입사일이니까 입사일이 다 틀리겠죠. 그러면 H3, H4, H5, H6, H7 이렇게 자동 채우기를 사용하는 동안에 그런 형태를 맞춰주려면 H3은 변해야 된다. 변하는 주소를 상대 참조라고 한다. 이 형태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커서 위치 조정하시고 함수는 똑같이 이용. 그리고 엔터 쳐볼게요. 그리고 자동 채우기. 이게 연차죠, 지금. 이 계산이. 됐습니까? 자, 여기에 뭐가 표시됩니까? 가로 열고. 이거 뭐 앞에서 몇 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앞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전혀 안 하진 않았습니다. 자, 이 데이터 연결, 문자 직접 입력, 정해져 있는 문자, 항상 가로. 우리가 그런 걸 뭐 상수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그 다음 그 가로 안에 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연결, 나이가 들어가야죠. 나이 계산은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요 기준 날짜, 절대 참조, 커스 위치, 연도. 문제 그렇게 있잖아요. 기준일의 연도 빼기
가로 열고 1900 플러스 자 나이 계산하려면 여러분 잠깐만요. 엔터 쳤죠. ESCP 빠져나오실래요? 이거 한번 볼까요 그러면? 나이 계산은 어떻게 한 거냐면 자 보세요. 이어 하면 이 사람 나이가 2021살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뭘 빼야 됩니까? 자기가 태어난 연도를 빼면 되죠. 레프트. 왜냐면 저 연도 정보가 직접적인 연도 정보가 따로 없잖아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주민등록번호 앞두 글자가 가지고 있으니까 무슨 함수? 레프트. 콤마 몇 개 뽑으면 됩니다. 앞두 글자니까 두 개를 뽑으면 되죠. 그걸 바로 잡고 하면 뭐가 안 맞죠? 에? 이 사람 나이가 지금 1929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뭘 빼줘야 됩니까? 1900을 빼줘야 이 사람 나이가 뭐 만으로 몇 살 이런 거 빼고요. 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식을 다시 적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로를 치면 가로 열고 여기가 플러스가 될 거고 여기가 가로가 될 거고. 이해되세요? 식의 구조? 에? 뭐 1900을 앞에 적든 뒤에 적든 상관없잖아요. 자 그럼 다시 갑니다. 수정하러. 그러면 마이너스 가로 열고 1900에다가 얼마를 더해줘야 된다고요? 주민등록번호 앞두 글자 레프트. 자, 제 화면 봅니다. 다시 한번 제 화면 봅니다. 제가 지금 I3셀을 선택했는데 3셀을 선택할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닙니다. 셀을 선택할 수 있는 포인트는 흰색 십자가라고 그랬습니다. I자 모양이 아닙니다. 흰색 십자가인 임의의 셀을 선택하시고 포인트인 그리고 방향키를 이동해서 사용한다. 상대 참조 콤마 몇 개? 두 개를 뽑겠다. 가로 닫고 레프트 함수 가로 닫고 1900에 대한 가로 닫고 그리고 식 작성 완료. 그러면 여러분 뭐가 빠졌죠? 가로 닫고란 게 빠졌죠. 그러면 연결 이중따옴표 가로 닫고